무릎 아프세요? 계단 오르기 힘드시죠? 지금처럼 방치하면 6개월 뒤엔 못 걸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자료를 보면 처음엔 계단이 불편하다가 6개월 뒤엔 절반 가까운 분들이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할 만큼 악화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단 한 가지 습관만 바꿔도 모든 게 달라집니다. 된장국에 딱 세 가지만 넣어보세요. 단 3주면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요. 무릎에서 뚝뚝 소리 나기 시작하면 이미 연골이 70% 이상 닳았다는 증거거든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 60대 이상이시면 10명 중 6명은 이미 관절염 초기입니다. 본인이 모를 뿐이에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세요? 계단 내려갈 때 난간 붙잡으세요? 앉았다 일어설 때 의학 소리 나오세요? 그게 바로 경고 신호입니다. 연골은 한번 닳으면 절대 재생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닳고 있어요. 이제 그 된장국에 넣을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의대에서도 안 가르치는 관절염의 진짜 원인을 밝혀드리고요. 두 번째로 왜 하필 된장국이어야 하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왜 약이 아니라 음식이어야 하는지 보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된장국에 넣을 세 가지 재료를 하나씩 정확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특히 마지막 세 번째 재료, 이걸 빼면 효과가 절반으로 떨어지거든요. 안녕하세요. 대학병원 정형외과 25년 차 전문의입니다. 매일 관절염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관절염, 막을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오는 병이 아니에요. 몇 년 전부터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터지는 겁니다. 관절염은 왜 생길까요?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첫째는 연골이 닳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관절 윤활액이 줄어들어요. 윤활액이 없으면 뼈끼리 직접 부딪혀요. 그럼 연골이 빨리 닳죠. 둘째는 미세 염증이에요. 관절에 염증이 쌓이면 연골을 파괴하는 물질이 나와요. 이게 계속되면 연골이 더 빨리 손상됩니다. 그럼 염증은 왜 쌓일까요? 바로 매일 먹는 음식 때문이에요. 가공식품, 기름진 음식, 설탕 많은 음식, 이런 걸 계속 먹으면 염증이 쌓입니다. 반대로 항염증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염증이 줄어듭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뭘 드세요? 된장국 드시나요? 좋습니다. 된장국은 훌륭한 선택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딱 세 가지만 더 넣으면 평범한 된장국이 관절을 살리는 약이 됩니다. 거기에 뭘 넣느냐가 중요해요. 특별한 재료를 안 넣으면 그냥 평범한 국물일 뿐입니다. 관절에 도움이 되는 걸 넣어야 염증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의대에선 이런 얘기 안 가르쳐요. 왜냐고요? 의대는 병 고치는 법만 가르치는 곳이거든요. 예방, 그건 관심 밖이에요. 수술, 약물 치료, 그게 전부죠. 저도 그랬어요. 매일 인공관절 수술실만 들락날락 했으니까요. 그러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장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신 겁니다. 동네를 산책하시다가 무릎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으셨대요. 급하게 병원 모시고 갔죠. 진단명은 중증 퇴행성 관절염이었고 당장 수술까지는 아니었지만 통증이 너무 심해서 걷기조차 힘드셨어요. 의사인 사위가 옆에 있는데 장모님이 고통받으시다니 그날부터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국내외 논문 수백 편 뒤졌고 영양학자들 찾아다니며 배웠습니다. 6개월간 파고들었더니 보이더군요. 관절염. 막을 수 있습니다. 아니, 막아야 합니다. 비결은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식습관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제가 발견한 핵심 딱 하나예요. 연골은 나이 먹어서 닳는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뭘 먹느냐가 관절 운명을 결정합니다. 약보다 음식이 100배는 강력합니다. 환자들에게 이 방법 알려줬어요. 석 달간 매일 실천한 분들 결과가 어땠을까요? 무릎 통증 절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계단 오르기 한결 편해졌습니다. 관절 소리 거의 사라졌어요. 선생님, 약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약은 통증만 일시적으로 덮을 뿐입니다. 연골 회복이 전혀 안 됩니다. 약만 먹으면 결국 약만 계속 늘어나요. 낡은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엔진 오일만 계속 갈면 당장은 괜찮아 보이죠. 하지만 부품은 계속 망가집니다. 결국엔 폐착감이에요. 부품 자체를 관리해야 오래 타는 겁니다. 관절도 똑같습니다. 음식으로 근본부터 고쳐야 약을 끊을 수 있어요. 최신 연구 결과 하나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관절을 가진 사람들 연골이 조금씩 재생된답니다. 미세 재생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올바른 영양소만 제대로 공급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지금부터 그 방법 전부 공개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말씀드릴게요. 특히 마지막 부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제 가족 전부 이 방법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무릎 아프신 주변 분들께도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게 중요하니까요.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왜 아침 식사가 중요할까요? 우리 관절은 밤새 활동을 안 합니다. 8시간 정도 움직임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럼 관절액이 어떻게 될까요? 순환이 안 되면서 영양 공급이 멈춰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관절이 가장 굳어 있는 시간입니다. 이때 제대로 된 영양소가 필요해요. 실제로 아침을 걸으면 관절 통증이 더 심해진다는 연구가 있어요. 특히 오전 시간대 통증 호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밤새 영양 공급이 안 된 관절 때문입니다. 거기다 아침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관절에 압력이 가해져요. 굳어 있던 관절에 갑자기 압력이 가해지면 통증이 생기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가 중요한 거예요. 아침에 뭘 먹느냐가 하루 종일 관절 건강을 좌우합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왜 하필 된장국인가요? 다른 음식은 안 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관절에 좋은 영양소는 다른 음식에도 많아요. 그런데 왜 제가 된장국을 강조하는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첫째, 발효식품입니다. 된장은 발효되면서 아미노산이 생깁니다. 이 아미노산이 다른 영양소의 흡수를 극적으로 높여줘요. 일반 음식보다 흡수율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둘째, 된장 자체에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칼슘, 철분, 아연이 이미 들어있어요. 여기에다가 관절에 좋은 재료를 넣으면 시너지 효과가 폭발합니다.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5가 되는 거죠. 셋째, 매일 먹기가 쉽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침에 먹는 음식이에요. 보충제는 깜빡할 수 있지만 아침밥은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넷째, 경제적입니다. 글루코사민 같은 보충제는 한 달에 3만 원에서 5만 원 들어요. 된장국은 한 달에 10,000원도 안 듭니다.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된장국인 겁니다. 흡수율 높고 시너지 있고 매일 먹기 쉽고 경제적이에요. 이런 조건을 다 갖춘 음식이 또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이제 납득하셨죠? 그럼 본격적으로 된장국에 넣을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세 가지 재료를 하나씩 공개합니다. 이것만 지키면 관절염 위험이 크게 줄어요. 각각 어떤 효과가 있고 왜 중요한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넣을 재료는 시금치예요. 시금치 한 줌을 된장국에 넣으세요. 시금치가 왜 중요할까요? 시금치에는 비타민 K가 많아요. 비타민 K는 뼈와 연골을 튼튼하게 만드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칼슘이 뼈에 제대로 붙게 도와주는 거죠. 칼슘을 아무리 먹어도 비타민 K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냥 빠져나가요. 나이가 들면 비타민 K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뼈가 약해지고 연골도 약해지는 거예요. 시금치를 매일 먹으면 이걸 막을 수 있어요. 실제로 하버드 대학 연구를 보면 시금치를 일주일에 3번 이상 먹는 사람은 관절염 발생률이 낮았습니다. 큰 차이죠. 게다가 시금치에는 루테인이 있어요. 루테인은 항산화 물질입니다. 관절에 쌓인 염증 물질을 분해해요. 염증이 줄어들면 통증도 줄어들어요. 관절이 붓는 것도 가라앉고요. 루테인은 눈에도 좋습니다. 시금치 한 줌으로 관절도 지키고 눈도 지키는 거예요. 일석이조죠. 시금치를 어떻게 넣어야 할까요?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넣을 필요 없어요. 시금치를 깨끗이 씻으세요. 그 다음 된장국이 끓을 때 넣는 거예요. 언제 넣느냐가 중요해요. 된장을 풀고 한 소끔 끓인 다음입니다. 불을 끄기 직전에 넣으세요. 30초만 데치듯이 넣으면 됩니다. 왜 오래 끓이면 안 될까요? 비타민 K는 열에 약합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파괴돼요. 30초면 충분합니다. 시금치가 살짝 숨만 죽으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영양소가 거의 다 살아있어요. 효과를 최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시금치가 부담스러우시면 어떻게 할까요? 냉동 시금치를 쓰세요. 마트에 가면 냉동 시금치가 있습니다.
이미 데쳐져 있어서 편해요. 냉동실에 보관해 두세요. 아침에 꺼내서 된장국에 넣으면 됩니다. 해동할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넣으면 자연스럽게 녹아요. 그 다음 넣을 건 미역이에요. 미역 한 줌을 된장국에 꼭 넣으세요. 미역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미역에는 마그네슘이 많습니다. 마그네슘은 관절의 구세주예요. 관절 주변 근육을 이완시켜 주거든요. 근육이 경직되면 관절도 딱딱해집니다. 움직일 때마다 아파요. 마그네슘을 먹으면 근육이 부드러워집니다. 관절을 감싸고 있는 근육이 풀리는 거죠. 그럼 관절 움직임이 훨씬 편해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뻣뻣한 느낌 있으시죠? 그게 바로 마그네슘 부족 신호예요. 미역을 매일 먹으면 이 증상이 줄어듭니다. 일본 오키나와 연구를 보세요. 오키나와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삽니다. 관절염도 적고요. 비결이 뭘까요? 바로 미역이에요. 오키나와 사람들은 거의 매일 미역을 먹어요. 된장국에도 넣고 무침으로도 먹어요. 그래서 90세가 넘어도 무릎이 건강한 겁니다. 게다가 미역에는 칼륨도 많습니다. 칼륨은 염증을 빼내는 역할을 해요. 관절에 염증이 쌓이면 붓죠. 통증도 심해지고요. 칼륨은 이 염증을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마치 청소부 같은 역할이에요. 관절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죠. 요산도 빼냅니다. 요산이 많으면 통풍이 생겨요. 통풍은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칼륨이 요산을 빼내면 통풍 위험도 줄어들어요. 미역 하나로 관절염도 막고 통풍도 막는 겁니다. 미역을 어떻게 넣어야 할까요? 마른 미역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물에 불릴 필요 없어요. 마른 채로 된장국에 넣으세요. 언제 넣느냐고요? 시금치 넣기 전입니다. 미역은 시금치보다 조금 더 끓여야 해요. 1분 정도 끓이세요. 미역이 부드러워지면서 국물의 영양소가 녹아 나옵니다. 마그네슘도 칼륨도 다 국물로 나와요. 그래서 국물까지 다 마셔야 합니다. 건더기만 먹으면 소용없어요. 국물에 좋은 게 다 들어있거든요. 미역이 싫으시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마로 대체하세요. 다시마도 미역처럼 마그네슘이 많습니다. 다시마 한 조각을 된장국에 넣으세요. 끓이고 나서 건져내도 됩니다. 국물의 영양소가 다 우러나왔으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 재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앞에 두 가지 재료가 연골을 튼튼하게 해주는 기초였다면 이번 재료는 통증을 직접 줄이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바로 들깨가루예요. 들깨가루 한 숟갈을 된장국에 꼭 넣으세요.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들깨가루에는 오메가3가 많아요. 오메가3는 통증의 적입니다. 염증을 만드는 물질을 차단하거든요. 우리 몸에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염증과 통증을 만들어요. 오메가3는 이 프로스타글란딘 생성을 막아요. 아예 만들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통증이 줄어듭니다. 진통제처럼 작용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통제와 달라요. 부작용이 없습니다. 스웨덴 연구를 보세요. 관절염 환자들에게 석 달 동안 오메가3를 먹였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어요. 통증이 많이 줄었어요. 진통제 복용량도 절반으로 줄었고요. 들깨가루만 먹었는데 약을 줄인 겁니다. 이게 바로 자연의 힘이에요. 게다가 들깨가루는 관절액을 맑게 만듭니다. 관절액이 끈적하면 움직임이 불편해요. 뻣뻣한 느낌이 들죠. 오메가3가 관절액을 묽게 만들어요. 그럼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윤활유를 쳐준 것처럼 매끄러워지는 거예요. 들깨가루를 어떻게 넣어야 할까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절대 끓이면 안 됩니다. 오메가3는 열에 약해요. 60도만 넘어가도 파괴됩니다. 그래서 불을 끈 다음에 넣어야 해요. 이게 핵심입니다. 순서를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된장국을 끓이세요. 미역을 넣고 1분 끓이세요. 그 다음 시금치를 넣고 30초 데치세요. 그리고 불을 끄세요. 불을 끈 다음 들깨가루를 넣으세요. 한 숟갈이면 충분합니다. 저어서 녹이세요. 이렇게 하면 오메가3가 100% 살아 있습니다. 들깨가루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참깨가루로 대체하세요. 참깨에도 오메가3가 있습니다. 들깨보다는 적지만 효과는 있어요. 또는 아마씨 가루를 쓰세요. 아마씨도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제 세 가지가 다 모였습니다. 시금치, 미역, 들깨가루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가 된장과 만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된장의 발효 성분이 영양소 흡수를 도와주고
된장에 미네랄이 시너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각각 따로 먹는 것보다 효과가 훨씬 좋은 거죠. 실제로 제 환자분들이 이걸 드셨습니다. 단 2주 만에 변화가 왔습니다. 무릎 뻣뻣함이 줄었습니다. 한 달 후엔 계단이 편해졌고요. 석 달 후엔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약도 줄였습니다. 이게 다 된장국에 넣은 세 가지 덕분입니다. 매일 아침 이 된장국 한 그릇이면 관절이 달라집니다. 시금치가 연골을 지키고요. 미역이 염증을 빼내고요. 들깨가루가 통증을 막아요.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관절염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먹어야 할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된장국에 시금치, 미역, 들깨가루 넣기예요. 간단하죠? 하지만 효과는 강력합니다. 이것들만 지켜도 관절염 진행 속도가 절반으로 줄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진통제나 글루코사민 같은 보충제는 어떤가요? 그것들과 뭐가 다른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약은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통증을 빠르게 줄여주죠.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약은 통증만 잠시 줄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염증은 그대로예요. 보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틴을 드시는 분 많으시죠?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흡수율이 낮아요. 먹은 양의 20%만 몸에 들어가요. 나머지는 그냥 빠져나갑니다. 게다가 비쌉니다. 한 달에 몇만 원씩 들어가죠. 그런데 된장국은 다르게 작용합니다. 첫째, 음식이라서 자연스럽습니다. 매일 먹는 식사에 넣는 거라 꾸준히 할 수 있어요. 약은 깜빡하고 안 먹을 수 있지만 밥은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둘째, 근본 염증을 완화합니다. 시금치의 루테인이 염증 물질을 분해해요. 미역의 칼륨이 염증을 빼내요. 들깨의 오메가3가 염증 생성을 막습니다. 약처럼 증상만 감추는 게 아니에요. 셋째, 흡수율이 높습니다. 된장의 발효 성분이 흡수를 도와줘요. 시금치, 미역, 들깨가루의 영양소가 거의 다 흡수됩니다. 보충제보다 효율이 훨씬 좋아요. 넷째, 경제적입니다. 시금치, 미역, 들깨가루 다 합쳐도 한 달에 10,000원도 안 들어요. 보충제 값의 절반도 안 되죠. 그럼 약이나 보충제를 먹지 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통증이 심하면 약을 드세요. 보충제도 드시고 싶으면 드세요. 하지만 기본은 음식입니다. 된장국을 매일 드시면서 약을 함께 드시면 됩니다. 그럼 점점 약이 줄어들 거예요. 실제로 제 환자분들이 그랬거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된장국을 먹으면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변화를 알아야 꾸준히 할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기간별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일주일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속이 편하다는 느낌 정도예요. 된장국이 소화가 잘 되거든요. 이 시기엔 포기하기 쉬워요. 효과가 안 보이니까요. 하지만 참으세요. 몸속에선 이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염증 수치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어요. 2주가 지나면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이 덜 뻣뻣해요. 예전엔 한참을 꿈틀거려야 했는데 이젠 바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덜 아파요. 이게 첫 신호예요. 관절 윤활액이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한 달이 지나면 확실히 느껴집니다. 계단 오를 때 무릎이 한결 편해요. 예전엔 난간을 꼭 잡아야 했는데 이젠 안 잡아도 됩니다. 무릎에서 나던 뚝뚝 소리가 줄어들어요. 관절 사이 공간이 넓어진 거예요. 염증이 빠지면서 붓기가 빠진 거죠. 2달째엔 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장 보러 갈 때 가방이 가볍게 느껴져요. 같은 무게인데 덜 무거워요. 왜 그럴까요? 근육이 강해진 겁니다. 된장국의 단백질이 근육을 키웠어요.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지니까 무릎 부담이 줄어든 거죠. 오래 걸어도 덜 피곤합니다. 석 달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워요. 산책 나가는 게 즐거워져요. 예전엔 무릎이 아파서 집에만 있었는데 이젠 밖에 나가고 싶습니다. 실제로 혈액 검사를 하면 염증 수치가 절반으로 줄어 있어요. CRP 수치라고 하는데 염증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게 떨어져요. 이런 변화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 환자분들이 직접 경험한 거예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던 분들도 석 달 후엔 깜짝 놀라세요. 엑스레이를 다시 찍어보면 연골 손상 속도가 느려져 있습니다. 완전히 재생되진 않아요. 하지만 더 이상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성공이에요. 그런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음식도 과하면 독입니다. 된장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두세 그릇 먹는다고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트륨 과다가 될 수 있습니다. 된장에는 소금이 들어있거든요. 너무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요. 혈압이 오르면 관절에도 안 좋습니다. 하루 한 그릇 기억하세요. 들깨가루도 조심하세요. 한 숟갈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설사할 수 있어요. 들깨가루는 기름이거든요. 과하면 배탈 납니다. 적당량이 중요해요. 시금치도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시금치에는 수산이 있습니다. 수산이 많으면 신장결석이 생길 수 있어요.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더 먹을 필요 없어요. 당분이 많은 음식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빵, 과자, 탄산음료 같은 거요. 이런 음식은 염증을 악화시켜요. 된장국을 매일 먹어도 과자를 계속 먹으면 소용없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서 염증 물질이 늘어나요. 그 염증이 관절을 공격하는 거죠. 술도 조심하세요. 소주, 맥주, 막걸리 같은 거요. 알코올은 염증을 심하게 만듭니다. 된장국의 효과를 완전히 무너뜨려요. 관절에 쌓인 염증이 빠지지 않게 방해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괜찮아요. 하지만 매일 드시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한 그릇 매일 드세요. 과하지 않게, 부족하지 않게 딱 하루 한 그릇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생활 습관이 엉망이면 소용없습니다. 관절은 24시간 내내 영향을 받거든요. 아침에 뭘 먹느냐만큼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이제 하루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언제 뭘 해야 관절이 가장 빨리 회복될까요? 아침 먹고 10분 후에 가볍게 걸으세요. 집 앞 한 바퀴만 돌아도 됩니다. 10분이면 충분해요. 관절액이 순환되기 시작합니다. 영양소가 연골에 전달되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먹기만 하면 안 됩니다. 움직여야 흡수가 돼요. 점심은 가볍게 드세요. 과식하지 마세요. 채소 위주로 드시고요. 오후엔 간식 드세요. 호두나 아몬드 한 줌이 좋습니다. 당근이나 파프리카 같은 채소도 좋고요. 과자나 빵은 피하세요. 저녁도 일찍 드세요. 잠자기 3시간 전엔 드셔야 합니다. 밤에 우리 몸은 회복해요. 소화에 에너지를 쓰면 회복이 안 됩니다. 일찍 먹어야 관절이 제대로 회복돼요. 수면은 7시간 확보하세요. 10시 취침, 5시 기상이 이상적입니다. 왜냐고요? 우리 몸은 정해진 리듬대로 움직이거든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염증 수치가 떨어집니다. 회복 속도도 2배 빨라지고요. 여기까지입니다. 복잡하지 않죠? 아침 된장국 한 그릇, 규칙적인 하루. 이게 전부예요. 처음엔 귀찮을 겁니다. 다들 그래요. 하지만 딱 2주만 버티세요. 그럼 몸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습관이 되는 거죠. 정말 효과가 있냐고요? 된장국 먹는다고 관절이 좋아진다는 게 믿기지 않으시죠? 당연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68세 박순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15년간 무릎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관절염 진단받은 지 10년째였고요. 몇 년 전부터는 계단조차 못 올랐어요. 장 보러 가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엑스레이 결과 연골이 거의 다 닳아 있었어요. 인공관절 수술 직전 상태였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도와서 실천하셨어요. 석 달 후에 다시 오셨을 때 놀랐습니다. 무릎 통증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계단도 오를 수 있게 됐고요. 무엇보다 걸음걸이가 달라지셨어요. 관절 소리도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6개월 후엔 진통제를 반으로 줄였습니다. 1년 후엔 약을 거의 안 드셨어요. 지금은 약 없이 편하게 지내세요. 가벼운 등산도 다니시고요. 이분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린 분들 대부분이 좋아지셨어요. 물론 모든 분이 완치되진 않으세요. 하지만 최소한 더 나빠지진 않으세요.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관절염은 한번 시작되면 멈추기 어렵거든요. 진행을 늦추는 게 최선이에요. 지금 시작하세요. 늦었다고 생각 마세요. 60대든 80대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른 겁니다. 핵심 정리합니다. 매일 아침 된장국 한 그릇, 시금치 한 줌, 미역 한 줌, 들깨가루 한 숟갈. 미역 1분, 시금치 30초, 불 끄고 들깨가루 한 스푼 한 그릇 매일. 이게 답입니다. 2주 후엔 뻣뻣함이 사라집니다. 한 달 후엔 계단이 거뜬해집니다.
석 달 후엔 염증 수치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약 없이도 가능합니다. 이미 약 드시는 분들 계시죠? 괜찮습니다. 약 드시면서 된장국 시작하세요. 점점 약이 줄어들 겁니다. 단 의사와 상의해서 천천히 줄이세요. 혼자 끊으면 위험합니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시금치, 미역, 들깨가루.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작은 실천이 쌓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관절은 정직합니다. 좋은 걸 주면 좋아지고 나쁜 걸 주면 망가져요. 편하게 걷고 싶으세요? 그럼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혼자 말고 가족과 함께요. 함께하면 더 오래 갑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 들려주세요.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시고요. 주변 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